일부 집중 인터뷰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이장섭 의원은 충북 청주 서원구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인데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충북 도당위원장도 맡으셨죠. 예, 이장섭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바로 이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할 때 바로 그 한가위 추석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데 좀 우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가위 인사 좀 해주시죠. 그러게요.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충북 청주 서원구 출신의 이장섭 의원입니다. 뭐 다른 때 같으면 정말 이제 추석 차례상을 놓고 가족들이 다 모여 있을 때인데 이번 명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했던 우리들 속담이 이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코로나 이전만 같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안타깝고 서운하고 그런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의 이 엄중한 상황들을 잘 이해하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우리 명절 연휴가 끝나면 또 코로나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잘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가족들이 모이지 않더라도 먼 곳에서 서로 안부 전하고 좋은 한가위 보름달 각각 보시면서 고향의 부모님들 또 형제 동기간들 함께 행운을 비는 그런 한가위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보름달은요. 참고로 저녁 6시 20분에 뜬다고 하는데요. 예. 서울에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좀 편차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참 많은 분들이 서로 얼굴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도 이 불교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추석의 분위기를 좀 느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가요? 청주 분위기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제는 많이 어렵죠. 예, 뭐 청주라고 다르지 않겠죠. 전국 네.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 청주 또 충북은 예. 코로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뭐 제주, 세종, 전북 정도에 이어서 그래도 제법 조용한 그런 상황이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충북 도민들이 코로나 초기에 그 외국에서 오는 우리 교민들 그 또 보호시설도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러면서 또 어쩌면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도 있지 않았나 싶어서요. 네. 불행이지만은 그래도 꽤 다행히 우리 청주에는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아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조심조심 또 뭐 식당도 가고 또 공원에도 가면서 이렇게 연휴를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은 이제 BBS 불교 방송에는 처음 출연하시는 예, 겁니다. 처음 나왔습니다. 예. 예. 이 추석 한가위 아침에 이렇게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이제 좀 주변에 이 평들을 좀 들어보니까요. 의원님이 이제 워낙 국회에서 또 오랜 경력을 쌓으셔서 그런지 초선이긴 한데 초선답지 않은 초선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청와대에도 계셨고 또 충북 도정에 대한 행정 경험도 계시고 아주 뭐 이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좀 어떠세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예, 뭐 그 우리 지역에서는 뭐 초선 같지 않은 초선이다 이런 표현들을 덕담 삼아 해주시는데요. 예. 제가 이제 국회에 와 보니까 각 분야의 어떤 전문성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떤 청와대나 뭐 국회 또 지방행정까지 골고루 갖췄다는 것이 예. 그렇게 또 저만의 장점일 수는 있겠지만 특이한 경력은 아니다 싶고요. 다만 이제 제가 국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떤 국회 어떤 입법 그 과정이랄까요, 또 국정 어떤 그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들 이런 시스템들을 좀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좀 도움이 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장기 현안들이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가 산업자원
통상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데 좀 예. 깁니다. 여기에 이제 장기 현안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과제들이 그 처음부터 이게 어떤 논란의 배경들 그리고 그 동안에 해왔던 어떤 논쟁거리들을 이제 미리 저는 좀 알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도 좀 다른 처음 접하시는 의원님들에 비해서는 좀 수월하다는 장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충북 지역의 학생운동 1세대시고요. 또 네, 시민운동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해오셨고 네. 뭐 최근에 이 정치권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보면 좀 이 보수와 진보가 함께 좀 잘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떠세요? 그런 얘기 들으시면. 그렇죠. 뭐 우리 저 존경하는 이영희 선생님께서 새는 예.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듯이 어느 한쪽이 우리 사회도 어느 한쪽이 강조되어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요. 그건 예. 뭐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제가 국회를 와 보니까 국회는 또 더더욱 어떤 좌와 우 모든 국민들의 그 생각들을 잘 어우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뭐 어느 한 특정 정파라든지 어느 한쪽이 옳다라는 걸로 가지고 간다면 절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그 과정들이 혹시라도 뭐 여러분들 보기에 그 외골수 내지는 한쪽 길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저와 다름을 인정을 해서 예. 다른 의견을 듣고 이런 같은 정책이어도 이렇게 또 생각하는 국민들도 계시고 그런 또 정당도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고 예. 그러고 국정 어떤 국회 의정 활동을 예. 해나가려고 저 스스로 다짐하고 또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궁금한 게 이 정치 입문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뭐 특별한 계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자연스럽죠. 제가 그 2000년부터 예. 정치권에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뭐 재야운동 내지는 시민사회운동 영역에서 그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이게 제도 정치권으로 가지 않으면 일정 정도 네. 좀 한계가 있겠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래서 제도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쭉 국회에서 뭐 보좌관 생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익숙해져서 저는 이번에 이제 초선 의원으로 들어오니까 국회의원이 됐다 이것보다는 승진했구나라는 생각. 예. 그래서 익숙하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국회의원이란 특별한 계기보다는 예. 제가 그냥 그동안에 살아왔던 20여 년 세월이 자연스럽게 저를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계시는 이 노영민 전 의원. 예. 노영민 전 의원과는 또 시민사회 운동을 또 함께 해오셨고 또 국회에 계실 때는 보좌관으로 또 함께 그렇습니다. 일을 하셨고 예. 20년간 이제 동지 관계를 유지해 온 걸로 제가 듣고 예. 있는데 가까이서 본 노영민 비서실장은 어떤 분인가요? 좀 어려운 질문일까요? 좀 글쎄요. 저한테는 뭐 이제 정치적 동지이기도 하고 예. 또 스승 같은 분이지요. 뭐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명쾌하신 분이세요. 네. 예.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다라고 또 우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하시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같이 활동하는 동안에 저는 다른 어떤 그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하고는 많이 다르게 예,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고집 피우시지 않고 남의 맞는 논리에 대해서도 바로 인정이 되니까 저는 꽤 많은 토론을 할 수 있었고 뭐 어떤 예. 형식이나 보고서나 뭐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결론에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뭐 아마도 몇 안 되는 국회 내에서 저는 행복한 보좌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품성을 가진 분이시다라고 예. 저는 생각하고 그럼 뭐 요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바쁘시지만 가끔 이렇게 연락은 하시겠네요, 서로. 그럼요. 예. 예. 그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때 또 제가 이제 그 청와대에 있었고 또 노영민 실장하고 좀 각별한 사이라 그래서 그 국민 우리 주변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예. 청와대 입장은 뭐냐 내지는 청와대 이런 건 꼭 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청와대가 이거 오히려 알고 의원님한테 있느냐. 얘기하시네요. 예, 다른 분들이. 예, 그렇죠. 제가 쉬우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창구랄까요? 통로 역할들을 좀 하고 그래서 수시로 통화하면서 전국 현안들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또 여기 또 국민들의 의견도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정말 이 노영민 실장께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네. 이 다주택 논란 때문에 많이 좀 고민도 하시고 좀 마음 고생도 하셨을 것 같은데 당시에 좀 어떠셨어요? 글쎄요, 뭐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돼 가지고 예. 본인들은 어쩌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었죠. 근데 국민들이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한 걱정도 많으시고 그래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이제 다 집을 좀 정리하자라는 예. 선의로 그런 이제 청와대 내 요구를 하셨고 본인도 이제 분야 아니게 그 다주택자, 이주택자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청주의 집이 오래된 집이었고 해서 그 오래된 집을 뭐 당연히 먼저 좀 팔고 서울 쪽에는 그 아들이 아직 결혼 안 한 아들이 실거주하고 있고 또 서울에서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청주집을 팔았더니 이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들이 구구하게 예. 있어서 오히려 자연스러움이 좀 부자연스럽게 돼버렸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해서 뭐 좀 걱정하시는 국민들도 계셨고 또 그게 뭐가 문제냐. 당신은 뭐 당연히 그렇게 네. 청주에서 계속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여생도 노후도 청주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믿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지역의 또 응원도 있었고 했지만 그래도 잘 뭐 정리는 됐다. 이런저런 그 네. 수선스러움이 있긴 했었는데 예. 그래도 지금에 와서는 잘 정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노영민 실장도 의원님과 많이 상의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노영민 실장님의 원래 지역구를 이렇게 받으신 건 아니죠, 공천을? 예, 그 옆 지역구입니다. 아. 예, 예. 그 뭐 여러 가지 당내 사정도 있었고요. 지역구에서 또 노영민 의원의 지역구는 이제 지금 현재 도종환 의원님께서 문체위원장. 예, 계시고 해서 그 제가 옆 지역으로 이제 옮겼는데 거기도 노영민 의원, 노영민 실장께서 처음 출마하셨을 때는 예. 같은 지역구였어요. 아, 예, 인구가 그러다가 늘어나면서 이제 분구가 됐군요. 분구가 돼서 예. 예, 저한테는 뭐 낯선 곳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제 뭐 한가위는 흔히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정과 함께 네. 설날에 또 추석에 민심이 이제 모이는데 물론 올해는 좀 비대면의 이 명절을 맞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추석 민심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그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예. 연휴 시작하기 전에 전통시장을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어서 네. 이렇게 몇몇 분들하고 과거 같으면 이제 지방의원들하고 대규모로 해서 장보기 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그 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예. 뭐 그 명절 장보기 행사를 크게 했었는데 올해는 좀 그러기가 좀 못해서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시장을 한 바퀴 돌았었죠. 예. 그 뭐
참 안타깝죠. 많이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고 그렇죠. 또 정말 이게 그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들 어렵지 않습니까? 매출이 뭐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체념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그래도 애쓴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너무 송구스러웠죠. 갑자기 또 촉촉해지는데요. 예, 그런 품들이 국정하느라고 애쓴다. 제가 이제 그 가서 좀 위로도 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소위 그 지금 K방역 네. 우리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아니겠는가. 정부가 뭐 대처를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또 이건 우리가 견뎌야 될 우리 몫이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그래도 또 잘 좀 헤쳐나가 보자라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현재 그 K 방역의 전 세계가 놀라는 K 방역의 어떤 그 원동력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정말 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빨리 정상화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스트레스 많으시고 뭔가 서운하고 불편하시고 또 생활이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주시고 있다. 그래서 네. 정말 이 기회를 빌어서 예.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권 여당 포함해서 저 개인도 좀 더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한 마음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노력해서 빨리 정상적인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국리를 해야겠다라는 예. 생각을 또 다짐합니다. 예. 박경수 아침저널 일부 집중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절인데 너무 좀 딱딱한 질문만 드려서요. 사실 의원님들이 많이 바쁘시잖아요, 정말. 네. 근데 청취자분들께서는 저렇게 바쁜 분들이 과연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할까? 철인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건강 관리 어떻게 하세요? 글쎄요.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안 보이셔서 그렇겠는데 입이 예. 살짝 부르텄습니다. 예. 뭐 유튜브로 또 좀 보고 계시니까요. 예. 뭐 특별히 뭐 건강 관리 전 하는 건 없습니다. 좀 제가 그쪽으로는 좀 게을러서 그 소위 몸에 좋다는 건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저는 이제 뭐 태생적으로 술을 안 하기 때문에 술을 예, 안 하시네. 그래서 곡차를 안 하시네. 예,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저녁 시간이 그나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뭐 심야까지 음주하시고 이러는 분들에 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쉬는 시간이 많고요. 그냥 정신없이 가면 몸이 긴장하기 때문에 예. 또 그거 맞춰서 잘 적응해 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이번 이 명절 연휴는 예. 이제 앞에서 조금 했으니까 아주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쉬면서 그렇게 좀 건강 관리를 좀 해보려고 하지요. 근데 뭐 다른 의원님들도 보면 특별하게 예. 어떤 뭐 자기 건강에 대해서 하지 않지만 일에 파묻혀 사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식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이게 짬이 나거나 이러실 때 좀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그러시나요? 그런 질문들이 저는 이제 제일 곤란하던데. 뭐 제 나름대로 뭐 집에서 조금 일도 하고 뭐 예. 가끔 가다 이제 요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그 집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 우리 특히 여성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림도 없겠죠. 예, 명절 때 그래서 또 많이 힘들잖아요. 예, 제가
제가 집에서 열심히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여성분들 보기엔 좀 가당치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사모님을 한번 모셔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마 전혀 아니다라고 예.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최근에는 제 주변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 예. 집에서 가사 노동을 분담하지 않으면 더 이상은 어떤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뭐 기본적인 생각들이 이 대한민국 남성들한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도 뭐 자연스럽게 그냥 할 수 있는 부분들 하고 또 맛있는 거 생각나면 먼저 나가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뭐 어떤 거 좀 그렇습니다. 잘하세요? 그러면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요. 예. 그 뭐 아주 쉬운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두부찌개 그 두부찌개랑 콩나물 무침을 하는데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예. 그래도 조금 자랑을 하면 제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예. 아빠가 해준 두부찌개와 콩나물이 먹고 싶다 이런 네. 편지를 보내와서 예. 아이고 이거 참 이놈이 제가 정말 그 요리를 하는 것이 괜찮았구나 맛있었는 예.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성이 있습니다. 담뿍 담긴 두부찌개였네요. 또 그랬군요. 별거 아닙니다. 재료 팍팍 넣고 하면은 맛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충청북도 도당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네. 또 오늘이 이제 추석도 명절이니까 이제 명절마다 나오는 얘기가 이제 고향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고요.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지역 균형 발전은 어떤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뭐 예. 제가 지역에 있어서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 어떤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 어떤 정치적 아젠다는 계속 뭐랄까요,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신행정 수도 정책 그렇죠. 그때입니다. 1000명을 하면서 그게 이제 국가균형 발전. 그래서 지금 각 지역마다 있는 혁신도시 정책하고 이렇게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아마도 뭐 여야를 불문하고 국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균형 발전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던 것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 우리 과밀화된 수도권이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그렇죠. 좀 더 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골고루 어떤 분산시키면 그게 우리 작은 땅덩어리지만 좀 가볍게 해서 출발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꾸역꾸역 이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정말 더 이상 경쟁력도 수도권도 상실되고 또 지역은 정말 텅텅 빕니다.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으니까 뭐 각종 SOC 사업이라든지 어떤 문화 환경들 주거 환경 자체가 또 좋지 않죠.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투자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테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아젠다가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모든 정책들이 거기에 집중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 21세기 들어와서는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그래도 조금씩 앞으로는 가고 있다. 아직 많이 지역 입장에서 보면 모자라긴 하지만은 큰 틀에서는 앞으로 가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이제 또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 또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를 입법부를 그러니까 이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건가요? 어떤가요? 저는 뭐 꽤 희망적으로 봅니다. 과거에 우리 노무현 정부에서 신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옮겨가자라고 했을 때는 서울 시민들이 뭔가 이게 상실감이 꽤 컸습니다. 수도 서울을 뭐 이런 상실감이 꽤 그게 벌써 한 20년 됐어요. 컸지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그게 그
헌재에서 좀 간섭법법 논리로 좌절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혁신도시 정책을 통해서 국가 공공기관들,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쭉 이전을 하지요. 예.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뭐 서울이 비거나 이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나. 서울의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면 비전을 가지려면 오히려 행정 수도가 세종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20년 전과 지금과는 굉장히 확연하게 달라져 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이 여론의 흐름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거네요. 보여집니다. 예. 예. 뭐 세계적인 금융 허브 지금 이제 홍콩이 어떤 세계 금융 허브로서의 기능을 많이 상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IT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서울로 와도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국회가 세종시로 가는 부분들은 네. 서울 시민들도 좀 더 나은 서울을 위해서라도 필요할 테고 예.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국회가 입법부가 세종시로 옮긴다는 이야기는 국가균형 발전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주도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지역도 꼭 세종시가 아니더라도 뭐 영남, 호남 이쪽에서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예. 지금 뭐 야당도 이제 최근에 좀 이게 긍정적인 법이 만들어져야 되나요? 그렇죠. 예, 법 뭐 국회 여러 이전에 가지 관한 법. 예,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하는 방식도 있겠고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 투표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또 개헌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면 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야당 쪽에서 이제 초기에 긍정적 분위기도 있고 그러나 아직 크게 적극적이지는 않아서 조금 더 우리 여당 국회 입장에서 이전에 대한 좀 여론의 흐름, 네, 요건 좀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정도 아직 뭐 흐름이 쫙 넘어갔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네. 예, 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또 서울 시민들께서 어떤 서울 비전의 어떤 생각들을 예.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도당위원장 수락연설에서 제가 좀 언론을 찾아보니까 정권 재창출의 과업을 견인해야 하는 책무를 느낀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권 여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정권 재창출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제 도당위원장 임기가 예. 다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도당위원장의 책무로서는 가장 큰 일이 될 테고 문재인 정부 5년을 이렇게 마감하는데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 많은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심에 있는 제 입장에서 봐도 예. 어떤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정책의 성공을 가져오려면 적어도 10년, 15년 이 정도는 한 정부가 쭉 유지를 해나가야 예. 그 나머지들을 그 성공적으로 어떤 정책의 변환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경제 패러다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뭐 예.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전 세계적인 흐름도 있을 테고요. 또 이번에 코로나 전국 속에서 어떤 비대면 산업들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IT, ICT의 어떤 그 기술력들 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정책들이 제가 볼 때 그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보고 예. 그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꼭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예. 정권 재창출을 해야 예.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도당위원장으로서 예. 중요한 그 책무를 잘 수행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가깝게는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 10월에 이제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네. 이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이 국정감사, 이 초선 의원으로서 이 국정감사에 대한 각오를 들으면 어떻게 오늘 이 클로징 멘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예, 뭐 조선 의원이어서 저 스스로도 각오도 많이 하고 또 지역에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큰 뭐 기대를 하고 계신데 예.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곳이 산업자원위원회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그동안에 연구했던 것들 정부가 이 부분은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 중심으로 예. 국정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는 정책에 대한 조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큰 역할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어떤 뭐 국정을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또 맡아서 해주실 테기 때문에 저 여당 의원 입장에서는 향후 우리 국정을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전달하고 예. 제 의견도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민족 최대의 명절 이 한가위에 이렇게 불교방송 초청에 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었습니다.